안녕하세요. 최대리입니다. 지금부터 전산회계 2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부기와 기업 경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부기의 기본 개념부터 봅시다. 자, 일단 부기의 뜻이 뭔가를 볼게요. 부기라는 건 뭔 뜻이냐? 장부에다가 기록합시다의 약자예요. 부기가. 장부는 뭔지 아시죠? 책자에다가 기록하자. 뭘 기록할 거냐라는 얘기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부기라는 것은 장부 기록의 약칭인데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게 되면 즉 꼭 기업이라면 대단한 기업 아니고 내가 조그마한 슈퍼를 하든 편의점을 하든 장사를 하다 보면 재산의 증감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록을 해야 되겠지. 뭘 기록할 거냐? 경영활동에 따른 재산의 증감 변화를 기록합시다. 근데 어떻게 기록할 거냐? 상식적으로 기록할 게 아니고 일정한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장부에다가 기록, 계산, 정리합시다. 그래서 뭘 얻고자 하는 거냐? 이 재산이 증가하고 감소한 그 원인과 결과를 명백히 밝혀보자라는 게 부기의 뜻입니다. 거창하죠?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장사하면 뭐 물건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니까 들어온 거 적고 나간 거 적고 해서 가장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뭐 알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장사하는 사람 다 기록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기를 하는 목적. 그게 이제 바로 그 얘기겠죠.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목적, 주된 목적이 있고 부수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주된 목적이겠죠. 첫 번째, 주된 목적이 뭐냐면 일정한 시점에 어느 한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한 순간에 나의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싶어요. 자, 회계를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이니까 회계라는 말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부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여기서 쓰는 단어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자주 듣다 보면 이제 몸에 익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 순간에 재무 상태라는 얘기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장사를 해서 뭔가 기록해야 내 재산, 돈이 얼마 있고 또 남한테 줘야 될 빚이 얼마 있고를 파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된 목적이야, 기록하는. 그래서 그것의 결과물이 바로 재무상태표라는 표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주된 목적이다. 일정한 시점에 나의 재무상태를 파악한다. 이게 목적. 그 표가 바로 재무상태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정한 기간 동안, 기간은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통은 이제 1년이에요. 그 기업인 나의 경영 성과를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 표현인데,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아시는데, 경영 성과라는 얘기는 장사를 잘해서 돈을 얼마를 벌었느냐, 잘못해서 잃었느냐를 보고 싶다는 거야. 자, 그것을 나타내는 표가 손익계산서라는 걸 작성하는 거예요. 자, 딱 이 두 가지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 지금 뭐 암기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처음 하시는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들어 놓으시면 돼요. 표현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재무 상태가 뭐고 경영 성과가 뭐고는 또 뒤에 가서 배우게 돼요. 그리고 재무 상태표가 뭐고 손익계산서가 뭔고는 배우게 돼.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부기를 하는 주된 목적이구나. 장부에다가 기록, 계산, 정리해서 재산의 증감 변화를 기록하는 이유가 재무상태 파악, 경영성과 파악이구나. 다 맞는 말이잖아. 장사하는데 얼마를 벌었는지도 알고 싶고, 그래서 지금 내가 재산이 얼마 있는지도 알고 싶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도 형성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만 하시면 돼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내가 혼자 장사하면 내 이해관계자는 뭐 그다지 많지 않을 수 있죠. 나한테 돈 빌려준 친구나 뭐 돈 빌린 은행이나 이런 거지만 우리가 다루는 회사는 이제 주식회사도 있는 거니까 그 여러 가지 경영자인 나한테 투자한 주주, 돈 빌려준 채권자,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종업원, 그 다음에 세금을 내야 되는 뭐 관공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줘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채권자인 나한테 돈 빌려주는 사람이 내가 돈이 더 필요해서 더 빌려달라고 하는데 너의 상태를 좀 봐야 되잖아. 이런 거를 통해서 빌려줘도 되는지를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 같으면 우리 회사에 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그러면 다른 자리를 알아봐야지. 계속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자, 경영자인 나에게 과거의 업적을 검토하고
즉 이런 결과물을 통해서 내가 작년에 일을 해놨던데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과거의 업적을 검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미래에는 작년과 다르게 뭐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경영 방침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 자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돈 많이 얼마 벌었으니까 세금 얼마 내고 이렇게 된다는 게 이제 부기의 부수적인 목적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없고 여기 나온 표현만 한번 잘 들어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와서 또 나올 거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기의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기라는 말과 요즘은 쓰지 않는데, 부기라는 말을 회계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게 무슨 뜻인가? 자, 부기라는 얘기는 장부에 기록한다는 거잖아. 결국은 어떤 회계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뭔가 장부를 만들고 무슨 표를 그려내고 이런 것을 주된 걸로 하는 게 부기라는 거야. 부기. 그런데 회계는 이거를 포함해서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업 이해 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또는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 그 회사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해서 전달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한, 부기를 포함한 넓은 개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단순히 기록 계산해가지고 재무제표나 뭐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유용한 경제적 정보까지를 측정, 식별, 전달해서 이해관계자들한테 전달해주는 부기를 포함한 넓은 개념이 회계다, 이런 얘기예요. 뭐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요즘은 부기라는 말을 쓰지 않고 회계라는 말을 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표로 보면 부기는 단순히 거래를 기록 계산하는 기술적인 측면만을 나타내는 게 부기고, 그래서 예전에 부기학원, 주산 부기 타자 학원 이런 거 있었던 것처럼, 근데 요즘은 그런 학원이 없잖아. 전산 회계 학원 이런 것처럼 거기다가 플러스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까지를 제공해 주는 게 넓은 개념을 포함한 회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는 부기라는 단어는 거의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제 그림 하나 보면, 자, 예전에 오래된 사진이요. 여기 주산학원, 부기학원, 뭐 타자학원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 이런 거 보기 힘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기를 배우는 데가 없지. 부기는 를 포함해서 더 넓은 개념의 회계를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어디 가보면 뭐 회계학원, 세무회계학원 이렇게 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는 부기가 아니라 더 넓은 개념의 회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기의 종류 보겠습니다. 자, 장부에 기록, 계산, 정리하는 부기는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단식 부기, 복식 부기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기 내용들은 뭐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듣고 패스하고 다시 안 들어도 돼요. 단식은 뭐야? 혼자 치는 거지. 탁구처럼. 복식은 둘이 치는 거야. 단식 부기는 일정한 원리와 원칙 없이 거래 내용을 상식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저기 가계부 쓰듯이, 또는 내 수첩에 돈 나가고 돈 들어오고 그래 쓰듯이 몇 월 며칠 날 뭐가 얼마 나갔다, 또 뭐가 얼마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하는 방법. 그걸 보고 단식 부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단식 부기는 단순히 재산의 증감 변화만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 손익이 발생한 원인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돈이 나가면 나갔다고 적고 들어오면 들어왔다고 이렇게 적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주로 조그마한 가게에서 쓰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이제 복식 부기예요. 복식 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죠. 어떤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기록하는가. 그래서 그 재산의 증감 변화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복식이죠. 복식이라는 얘기는 두 쪽이 있다는 얘기지. 자, 복식 부기는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이중으로 기록합니다. 왼쪽에 기록하고 오른쪽에 기록하고 이렇게. 그래서 자동적으로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자기검증 기능을 갖습니다. 좋은 거니까 이제 우리는 복식 부기를 하겠죠.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게 복식 부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 주체의 영리성 유무에 따라서 그냥 한번 듣고 패스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식 부기를 하는데 누가 복식 부기를 하느냐 따라서 영리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가 하는 복식 부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뭐 교회 같은 데서 하는 복식 부기,
그래서 영리부기, 비영리부기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거 이제 예전에 부기 배울 때 나오는 얘기니까 간단하게 봅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주체가 사용하는 부기를 우리는 영리부기라고 하고, 그걸 다른 말로는 뭐 기업에서 쓰니까 기업부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영리부기는 기업 경영활동의 성격에 따라서 또는 상업부기, 공업부기, 은행부기, 농업부기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부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제 주체, 즉 학교나 재단이나 뭐 관청이나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복식부기를 비영리부기라고 합니다. 별로 중요한 말 아니죠? 자, 여기까지는 중요한 거 아니고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자, 우리 많이 쓰는 회계 단위와 회계 연도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하시면 돼요. 회계 단위, 우리가 지금 회계라는 말을 엄청 많이 쓰죠. 예전에는 부기라고 했던 건데, 회계 기록 계산하는 계속 기록 계산 정리하는 이 단위가 있는데, 회계 단위는 뭐냐? 볼게요. 부기에 있어서 재산의 증감 변화를 기록 계산하는 장소적인 범위를 회계 단위라고 합니다. 장소. 자, 재산의 증감 변화를 기록 계산하는 장소적인 범위.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더 읽어보고 갈게요. 자, 한 기업의 회계 단위는 기업 하나가 전체의 회계 단위가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여기 본사도 있고 공장도 있고 이게 거리적으로 멀어.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재산의 증감 변화를 기록해야 되지만, 여기 본사 따로 적고 공장 따로 적고 또는 지점 따로 적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이걸 보고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기록을 하면 이게 하나의 회계 단위인 거고, 여기 하나 그러면 이 각각이 회계 단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회계 단위의 뜻은 장소적인 범위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하나로 묶고 기록을 할 거냐가 회계 단위의 뜻입니다. 이 단어는 중요하진 않지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일산에서 GS25라는 편의점을 차렸어요. 그럼 여기서도 재산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을 기록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하나의 회계 단위인 거야. 그런데 장사가 잘 돼서 하나를 더 내. 뭐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여기 마포, 서울 마포에다 또 하나를 내요. 그러면 이제 주인은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기록할 거냐? 여기서도 재산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게 있고,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죠? 서울 사람들이 아니면 모를 수도 있는데, 요즘 뭐 TV를 많이 보니까 마포나 일산이 어딘지 대충 저기 전라도 사시는 분들도 알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여기도 적어야 되고 여기도 적어야 돼.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내가 편의점 두 군데를 운영하는데 이거를 통째로 묶어서 기록을 한다. 그럼 이게 하나의 회계 단위인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일산에서 얼마를 팔고 마포에서 얼마를 팔고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지? 하지만 다 내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한꺼번에 기록하면 이게 하나의 회계 단위. 아니다. 나는 일산이 얼마를 팔고 마포가 얼마를 팔아서 결국은 얼마인지를 따로따로 하고 싶다. 그럼 이게 하나의 회계 단위, 이게 하나의 회계 단위. 이해되시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록할 것 같아요? 따로따로 하겠지. 그죠? 그래서 따로따로 해야 여기가 장사가 안 되면 여기를 문 닫든지 뭘 해야 되는지 뭉쳐갖고 여기는 플러스 나고 여기는 마이너스 났는데 결과적으로 플러스 났다. 이렇게 하면 못 알아먹을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나중에 지금 우리 회계 2급에서는 뭐 세법이라는 걸 다루지 않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따로 기록하고 여기도 따로 기록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부가세 신고라는 걸 하거든요.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지? 부가세 신고는 여기 일산이니까 일산 세무서에다 해야 돼. 그 다음에 뭐 다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여기는 마포 세무서에다 신고해. 그리고 진짜 네가 1년 동안 본 종합소득세는 요렇게 다 둘 다 묶어가지고 네가 사는 집이 어디냐? 일산에 사냐? 그럼 일산 세무서에다 하는 거야. 그 정도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제가 회계 단위가 뭐냐? 장소적인 범위야. 묶을 거냐? 따로따로 할 거냐? 이런 얘기만 들어놓으시면 돼요. 별로 중요한 단어는 아니니까. 다 뭉쳐서 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용어는 회계 연도예요. 이 말을 이제 못 알아먹으면 안 돼. 회계 연도. 자,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게 되면 경영활동은 시작한 날로부터 끝까지
폐업하는 날까지 계속 이루어집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이걸 계속 기록을 해야 되는데 봅시다. 문을 연 날로부터 닫은 날까지 기록을 해가지고 결국은 얼마를 벌었느냐를 정리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근데 이 해가 계속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면 경영성과를 언제 보고할 거냐? 내가 나 혼자 장사하는 사람은 상관없겠는데 세무서에 세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이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기간을 인위적으로 쪼갤 수밖에 없다. 보통은 다 1년씩 다 쪼개는데 그래서 기업의 경영활동은 시작한 날로부터 폐업하는 날까지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 경영성과를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기간을 쪼개야 될 필요가 있다. 5년 이렇게 한꺼번에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경영성과를 계산하는 기간적인 범위를 회계연도라고 하는 거예요. 회계기간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주로 회계연도라는 말을 쓰네요. 기록 계산하는 장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하나의 회계 단위로 놓을 거냐 이건 장소적인 범위고 자 이게 이제 다 둘 다 묶기로 결정이 됐어.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계산을 할 거냐는 얘기예요. 끝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문 닫을 때까지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인위적으로 기간을 쪼개자. 그걸 보고 우리는 회계연도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그냥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잘라서 1년 동안 거 보고하고 1년 동안 거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거를 기간적인 범위라고 한대요. 아주 많이 듣게 되는 용어입니다. 회계연도, 기간적인 범위. 자, 그래서 한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점을 기초라고 하고 끝나는 점을 기말이라고 해요. 이런 표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와 기말 사이를 1회계연도라고 하고 이거를 단기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나온 기초, 기말, 회계연도, 단기 이런 표현들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회계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회계연도를 2년, 3년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남들은 1년에 한 번씩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나는 회계연도를 3년으로 해놓으면 3년에 한 번만 내도 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해주겠어요, 나라가. 그래서 회계연도 1년을 초과할 수 없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단어를 암기를 하셔야 돼. 이게 이제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닌 회사도 간혹 있긴 한데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것들을 다 회계연도라고 해요. 이렇게 1년, 요렇게 1년, 요렇게 1년. 회계연도. 이제 암기하셨죠? 이걸 회계연도라고 한다. 보통은 여기가 1월 1일이고 여기가 12월 31일.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에서 여기를 이제 한 1년이라고 표현하잖아. 1년. 이걸 보고 우리는 올해 지금 살고 있는 이 해를 올해라고 해요. 올해. 그지? 그럼 바로 앞전년을 작년이라고 하고 바로 다음 연도를 내년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회계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상에서 쓰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자, 우리는 이 올해를 뭐라고 부를까? 여기를 당기라고 부릅시다. 당해년도, 당기. 그리고 바로 앞전년을 뭐라고 부를까? 전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바로 뒤의 연도를 뭐라고 부를까? 후기라고 하는 게 맞겠지. 전기니까. 근데 뒤에를 차기라고 부릅니다. 차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가다 보면 당기 순이익 그러면 올해의 순이익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기 2월 그러면 전년도에서 뭔가 넘어오는구나. 차기 2월 그럼 내년으로 뭔가를 넘기는구나. 이 단어 기억하셔야 돼. 당기, 전기.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 여기 앞에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는 전전기, 여기는 내년, 내후년, 차차기까지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주로 여기까지만. 제일 중요한 단어, 단기, 회계년도, 올해를 단기, 바로 앞전년을 전기, 그 다음 연도를 차기라고 불러요. 이거는 외워야 돼, 이제. 그리고 우리는 이런 표현을 써야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회계년도의 시작점, 1년에 1월 1일에 처음 시작점은 우리 연초라고 부르고 끝나는 날을 연말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연말은 뭐 12월 25일부터 이렇게 대충 두리뭉실하게 부르는 거죠. 딱 12월 31일을 부르는 말은 아니지만 일상에서는 연초, 연말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도 여기를 뭐라고 부를 거냐?
1월 1일을 뭐라고 부를 거냐? 기초라고 부릅니다. 단기라고 했잖아요. 이 기라는 표현은 이런 거잖아요. 뭐 해병대 뭐 237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기는 이 회계연도는 1년이지만 해병대는 몇 년 생활하는지 모르겠다. 한 대충 2년 정도 하나? 근데 2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몇 개월이 신병이 또 들어오면 257기, 258기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수, 뭐 고등학교도 몇 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기의 초, 그래서 기초, 기의 끝, 기말이라고 부릅니다. 기말. 그래서 암기하셔야 되는 단어. 처음 회계를 시작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회계연도, 그 다음에 올해를 단기, 바로 앞전년을 전기, 바로 뒤의 연도를 차기라고 불러야 된다. 우리는 이제 회계를 할 거니까. 그리고 그 기의 시작점을 기초라고 부르고 끝나는 점을 기말이라고 부른다.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이제 참고로 반기라는 말도 들어보셨어요. 반기. 반기는 뭐냐? 기의 절반이야. 그래서 반기가 뭐냐? 우리 상반기, 여기를 딱 두 개 쪼개갖고 여기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상반기는 1월부터 6월,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을 반기라고 부릅니다. 뭐 반기 재무제표라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게 분기라는 것도 있어요. 분기. 분기는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하잖아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1년을 4개로 쪼개는 거야. 이렇게 해서 1, 4, 이렇게 표현합니다.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불러요. 이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단기, 절반, 반기, 상반기, 하반기, 또는 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근데 우리 회계에서는 전반기 재무제표라고 하지 않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불러요. 축구나 뭐 이런 거 하면 전반기, 후반기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는 상반기, 하반기, 그 다음에 분기까지의 개념도 좀 들어놓으시면 좋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회계연도 단기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암기하시고.